그러니까 다른 부처들도 특사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좀 해보기로 해요. 오늘 우선은 지금 수사 기소 분리 논란이 있는데 지금 특사경에 대해서 지휘권을 검사에게 이 특사경은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이걸 왜 예외로 하냐, 각 특사경에 대한 지휘권은 관련 기관장이나 아니면 관련 부처청에다가 맡기면 되지 않냐, 공무원 조직의 책임자에게. 요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뭐 법무부는 어쨌든 이거는 비전문가들이 수사를 하는 거니까 네네. 검찰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죄송하긴 한데, 수사 경찰관, 경찰도 어차피 그런 식의 시각이면 비전문가이긴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일반 모든 형사법 위반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경찰이 수사를 맡은 경찰일 뿐이지 그 수사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죠? 네네. 뭐 교통경찰하다가 수사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다른 부처에 예를 들면 지식재산처도 그렇고 뭐 여러 군데 있는데 환경 관련된 지방 정부들도 있고, 그 사람들도 어차피 권한이 부여되면 그 부분을 어쨌든 숙지를 해가지고 교육을 받든지 숙지를 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 경찰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근데 왜 구조적으로 그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행정기관의 행정작용하고 수사는 사법작용입니다. 수사라고 하는 사법작용은 궁극적으로 목적이 기소해서 처벌하는 겁니다. 그런 행정청의 행정작용, 조사작용, 조사는 좀 내용이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기소를 목적으로 하려고 하면 조사 단계에서부터 수사를 한다고 하면은 증거를 적법하게 수집해갖고 그 적법한 증거 능력을 갖춘 증거를 갖고 기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초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어떤 지휘를 받지 않게 되면 또는 조언을 받지 않게 되면은 증거 수집 단계부터 문제가 되고요. 또 법률 구성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대개 뭐 자본시장 범죄라든가 또는 뭐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로 법률적 구성이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뭐 해당 그 사경에서도 요청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법 경찰하고 검사의 관계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검사라고 해서 뭐 자본시장 전문가는 아닌 거고, 네네. 그걸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면 이제 전문가가 되는 건데, 그 사법 경찰을 하고 검사 관계하고, 예를 들면 지식재산처의 영업비밀이나 특허 뭐 이런 거를 조사하는 특별사법경찰하고 검사하고 관계가 왜 다르죠? 일반 사법경찰관들은 기본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일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상적으로 그 해당되는 부분을 그런 대개는 그게 다른 행정적인 업무와 같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범죄의 단서를 잡는 거 아니 저기 그것만 전담하고 많지는 않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이 지정이 되면 그거만 해요. 네, 전담하고 있습니다. 네. 네, 수사만 전담하고 원래 전담해요. 지방정부도 마찬가지. 환경 담당 특별사법경찰 그러면 그거만 해요. 근데 수사관들이요,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관들은 계속 수사만 하지만 특별사법경찰관들이 그 직위에서 왔다 갔다 진급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일정 기간 근무하다가 딴 데로 갑니다. 대개는요. 뭐 그러긴 한데 경찰도 굳이 따지면 교통경찰하다가 경비경찰하다가 정보경찰하다가 왔다 갔다 해요. 물론 잘 안 하죠. 전문성을 보장해 주려고. 근데 그건 논리적인 얘기는 아닌데 현실이 그렇다는 것 뿐이죠. 근데 근속 연한이 짧다는 것은 굉장히 그 수사 능력에 제한을 그 정도 주는 그런 차이가 있다. 네. 어쨌든 이거는 지금 검경 수사권 분리와 관계에 대해서 꽤 복잡한 논쟁거리여서 예. 그냥 이 정도 하고, 요 수사 특사경에 대한 지휘 권한을 검찰에 줄 건지, 검찰은 통제는 하니까 뭐 영장 청구하면 영장에 대해서, 만약에 인지 수사에 대해서 통제가 필요하면 뭐 보고 정도는 할 수 있겠죠.